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동단. 7, 80종의 식물과 22종의 조류, 37종의 곤충들의 서식지이자 100여 종의 어류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2개의 주섬과 89개의 암석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섬.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곳, 독도. 조국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기에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인의 가슴은 뭉클해집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섬은 1500여 년 동안 굳건히 우리의 영토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역사 뒤편에서 묵묵히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속하는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섬입니다. 우산도, 가지도, 요도 등으로 불리다가 석도 등의 이름을 거쳐서 현재의 독도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었을까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일입니다. 신라장군 이사구가 우상국을 복속시키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뒤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수많은 지도와 지리서들이 독도를 우리 한국의 땅으로 기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87.4km가 떨어진 독도는 육안으로 충분히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을 영토 인식하던 전통시대에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안용복입니다. 1693년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 어민들과 충돌하게 되자 일본의 오키섬으로 납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안용복 일행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결국 일본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울릉도 방면 도해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침범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안용복은 2차 도의를 하게 됩니다. 1696년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 어민들을 쫓아 독도를 거쳐서 오키섬으로 간 안용복 일행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 측과 일본 측은 외교적인 협상을 벌이게 되었고 조선의 영토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은 막부 시대 내내 또 그 이후에 근대 메이지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대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가장 결정적 증거는 태정관 문서입니다.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이나 지도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내무성에다가 요청을 하자 내무성은 역사적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울릉도 외 한 섬이 조선의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무성에서 이런 요지로 태정관에 품위를 하자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라고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1905년 이전까지 일본은 결코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고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독도에 막로 탐망대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 전신을 설치하고 이걸 통해서 러시아 함대를 관측하고 대응하게 한 군사적 목적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우리는 일본의 이런 일방적 조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은 무주지 선전놈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고 이름도 없는 섬이라 타케시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주권 활동을 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독도도 이때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 땅으로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런 혼란을 틈타 독도에 3차례나 부단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조직된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독도에 침입한 일본 어선과 순시선 등에 맞서 독도를 지켜낸 순수 민간 조직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력이 있던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살고 있던 청년들이 힘을 모아 자비로 장비와 무기를 마련해 일본 순시선을 격퇴하기도 했으며 독도 바위벽에 한국령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넣기도 하였습니다. 1956년 독도의용수비대는 사실상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비대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독도 지키기나 독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의 첫 번째 희생양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영토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억지 논리를 일본 정부 공식 주장으로 삼고 자국 교과서에 실어 양국민 간의 사이를 악화시켜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